보면 여기 이 부분을 갈아낼 때 이렇게 칼을 쓰시면 안 되죠. 탕탕탕탕 튀겨요. 그래서 야금야금 깎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 칼 끝에 힘을 모아주는 거거든요. 이 도구를 쓸 때 내가 쓸 부분에 신경을 집중해주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고요. 나풀나풀 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손 근육이 조금 쓰여요. 근데 이걸 할 때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배꼽에 힘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하실 때부터 바른 자세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생각보다 이제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깎을 때도. 그래서 허리가 휘지 않게. 네, 여기까지 다 없애도 되는 부분인데, 네, 여기 보면 원래는 사각깎기로 깎는데 저희가 아직 기초 단계니까 사각깎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칼날 안에 이 면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좁혀주신 다음에 사각깎기를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말하면서 하고는 절대 못해요. 이 보면 수평을 금방 맞춰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손에 힘이 세면 한 손으로도 많이들 하는데, 저는 팔은 힘이 센데 손에 힘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두 손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커다란 형태를 많이 다듬어 주시고, 우리 밥그릇 형태를 보면 이 안쪽 바닥면 있죠. 이게 컵보다는 좀 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 바닥면의 넓이만큼 바닥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모든 그릇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너무 좁아지지 않게, 네, 밥그릇, 국그릇은 또 음식이 많이 들어가는 그릇이어서 생각보다 많이 무거운 편이거든요. 음식 넣었을 때. 네, 그래서 국을 너무 좁게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넓으면 흙이 그만큼 많이 남게 되는 거고, 형태적으로도 예쁘지가 않아요. 네, 국도 근데 이제 사실은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약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랑, 내가 높은 굽이 좋다면 굽을 높게 남길 수 있고, 낮게 하고 싶다면 낮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향을 찾아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좋고, 밥그릇, 국그릇, 작은 접시, 큰 접시 순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진도가 진행이 돼서 약간 그릇 세트가 완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깎으실 때 좀 통일성을 주시면 좀 더 예쁘게 세트 하나를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정도 깎고 이제 안을 팔 거예요. 네. 안을 팔 때 익숙해지면 조금 더 힘있게 깎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좀 조심조심 하면서 깎고 있죠. 사실 머그컵, 소주잔, 밥그릇, 국그릇, 작은 접시 같은 경우는 빚는 시간도 깎는 시간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이제 백차토 정도 단계일 때는 좀 지금의 양의 한 2배 정도씩 시간마다 만들 수 있는 기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천천히 깎으셔도 돼요. 보면 제가 새끼손가락을 기물에 대고 있는데, 약간 이게 대칭으로 깎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쓰는 국칼은 좀 나풀거리는 소재인데, 이게 정말 그 뭐라 해야지, 칼처럼 두껍고 날카로운 칼들도 존재해요. 근데 이 나풀거리는 그 국칼 같은 경우에는 좀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탄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네, 얘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새끼손가락이. 지금 보면 칼을 한 모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쓰고 있죠.
네. 지금 정도 됐을 땐 이 칼이 지나가면 깎이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네, 매끈해지면 위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형을 할 때는 한 번 손을 대면 아래부터 끝까지 다 만져줘야 되는데 굽깎이는 약간 그 여성분들 메이크업 하는 거랑 비슷해요. 할 때만 하고 나와줘야 되는. 네. 그래서 깎을 때만 깎고 깎을 때 다 다듬었으면 그냥 이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손톱 자국 났다. 네. 작품을 하시는 분들마다 진짜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다르고 물레 방식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네 설명도 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유튜브 선생님 봤을 때 그 흙마다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약간 작품이 너무 얇으면 힘이 없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드는 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진짜 실제로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식기를 만드는 작가님들은 좀 얇게 만드는 걸 좀 많이 강조하는데 저희 공방에서도 얇게 만드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얇아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너무 얇아지면 또 잘 깨져요. 다룰 때 당연히 이제 수제 도자기는 좀 더 가치가 있는 작업이니까 조금 설거지 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보관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그냥 높게 남길 수도 있겠죠. 보면 이게 만약에 정석적인 형태라면 바닥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아이고 너무 얇아. 네.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몸체가 있고 거기에 약간 원기둥 반지가 달라붙은 것 같이 이렇게 굽이 얹어진 형태가 조금 더 예쁜. 네. 저희 그릇 공방이라서 이제 그릇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밥그릇, 국그릇 이런 식으로 만들지만 물레 실력을 키우는 테크닉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요게 이제 사발이잖아요. 사발의 크기를 점점 키우면서 연습을 하고 이 사발은 사실 달 항아리를 만들기 위한 연습 과정이에요. 네, 이 그릇을 두 개를 엎었을 때 동그란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달 항아리가 너무 어려운데 그릇이 항아리 작업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아리는 얘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긴 한데 그릇은 진짜 막 손으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 잘 만들어진 기물인지 어떻게 고민해서 만들었는지가 너무 티나는 작업이었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실용성 있게 좋은 작업으로 만들려고 이제 고민하면 얘는 좀 복잡한 것 같고 항아리는 진짜 그냥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네, 재미있게 만들면 되는 그런 그림 같은 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항아리보다 그릇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대칭을 볼 때 여기 평평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얹어놓으면 그림자가 보이거든요. 네. 네, 이걸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많이 낮아져도 되거든요, 밥그릇. 네, 근데 이제 이게 깊이가 너무 낮으면 어떤 그릇은 가만히 달라붙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 3mm 정도는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흙 안 붙이고 작업했을 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미는 힘을 주거나 맨 아래까지는 안 깎았고요. 한쪽 손은 이렇게 받쳐주시고 그 이쪽 부분은 곡선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넓적하게 생긴 고칼로는 깎기가 어려워서 이 칼을 쓰는데, 칼날이 이거보다 훨씬 날카롭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많이 쓰면 좀 투박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네. 해서 탕 치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떨어뜨리면 돼요. 지금보다는 나중에. 그리고 기물의 물기에 따라 얘가 고정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물기가 많거나 너무 많이 말라 있으면 잘 안 붙어요. 적당히 말라 있을 때가 제일 잘 붙어요. 이미 바닥면을 잘 깎아놨기 때문에 대칭으로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밑둥을 만지면서 대칭을 봐주시는 게 좋고, 윗면은 우리가 두껍게 만들고 많이 깎는 작업이 아니라 좀 얇게 뽑고 다듬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레 방식이 여기가 좀 마르다가 혹은 보완하면서 많이 휘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중심 잡기보다는 밑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형태를 빚을 때 안쪽은 물레를 찰 때 다 완성시켜주는 곳이라고 해요. 왜냐면 곡선이 깊어질수록 깎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 여기는 빚을 때 깨끗하게 완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여기를 깎는 작가님들, 깎으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안 계신데, 실제로는 생산을 하다 보면은 완성도 때문에 조금은 다듬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네, 보통은 이제 바깥의 형태는 이렇게 깎기로 완성하고 안쪽은 빚을 때 완성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얘를 돌려서 이거를 깎을 건데, 안쪽을 깎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깊고 형태가 곡선 잡혀 있고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얇게 뒤를 깎아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듬다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듬어야 될 땐 이런 조각도를 써서 다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칼날이 고칼보다 좀 투박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된 느낌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쓰셔야 되고, 이제 만약에 도자기가 많이 재밌어서 여기에 도구나 이런 장비를 좀 내가 투자할 수 있다면, 네, 그 재료상 사이트에서 머드툴이라고 하는 미국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피니쉬 스펀지라고 엄청 약간 여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 쓰시는 스펀지 같은 그런 부드러운 스펀지가 있는데, 그 부드러운 스펀지로 마무리를 물닦기로 해주면 이런 조각도의 선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백자 단계 됐을 때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좀 도자기가 이게 취미생활이 좀 생활에 많이 녹아든 상태셔가지고 이제 구매하시기 시작하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구매한 도구들은 입문 쓸 때 쓰면 좋은 약간 보급형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뭐 국칼은 우리가 좀 비싼 거 사긴 했는데, 이제 스펀지나 다른 것들은 머드툴의 그런 가격보다는 진짜 싸요. 저렴한데 머드툴은 막 하나에 16,000원, 20,000원 막 이래요. 그 대신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도구라서 작업의 퀄리티도 높여주고, 그래서 막 한 달에 하나씩 사보시라고 추천해드려요. 네, 이 부분이 작품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예쁘게 잘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잘못 깎으면 두께도 달라 보이고 안 예뻐요. 그래서 이미 완성이 잘 된 상태라면 저는 그냥 살짝 물선만 다듬고 끝내요.